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은 보여주고 쉬고 있는 흐름, 이렇게 9시 개장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도 처음으로 5,250선까지 올라섰고 코스닥 역시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160포인트까지 돌파했다가 쉬어가는 흐름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1조 넘게 사들이는 상황, 시장 믿음에 대한 강력 베팅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었고 이걸 소화하면서 시장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코스닥, 이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각부하라라는 얘기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탄력을 더 지켜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이유는 여기저기서 실적이 발표됐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그런 분석 때문에 바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약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김빼기 전략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던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컨콜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장중 3%, SK하이닉스가 장중 8% 급등세를 보였다가 컨콜이 진행되는 그런 일련의 시간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 이게 주가의 흐름에서 좀 음봉을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실적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이 나는 상황인 거고요.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 최초입니다. 20조 원을 돌파한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거뒀을까인데 16조 원 넘게 나오면서 1년 만에 무려 460% 성장한 흐름들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올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코스닥 혁신 관련한 자본시장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부분을 또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기업의 타이틀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1조 3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고 5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540만의 소액 주주들이 세금 혜택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24년부터 올해까지 주주 정책에서 연간 거의 10조 원 정도 규모의 정규 배당을 진행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하면 연간 총 배당이 1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규모가 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이제 어제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 19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4분기 국내 기업 처음으로 20조 달성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근소한 격차로 따라붙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것 같고요. HBM 주도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컨콜에 따르면 메모리 부족 현상은 하반기에 더 재고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을 했습니다. HBM3E 수요를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경쟁자를 인식한 듯 그들이 당분간 우리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던 거는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이요. 보시면 58.4%입니다. 그런데 TSMC보다 훨씬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TSMC는 54%거든요. 그러면서 7년 만에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갔다라는 흐름. 삼성전자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 여기는 이제 종합 반도체로 뭐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부분도 뭐 가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이익률 단에서 38% 정도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런 예상은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보시면 SK하이닉스가 TSMC의 영업이익률을 제쳤다 7년 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다라는 얘기이고 시총을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한번 비교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TSMC는 2,500조 원 단위고 삼성전자가 985조 원, 약간 차익 실험 나와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 630조 원 요때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업이익률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빠르게 줄였으면 하는 바람 또 담아봅니다. 그러면서 어제 머니코드에서 SK증권이 목표 주가와 올해 영업이익단의 전망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폭 올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했는데 일단 SK증권은 올해 삼성전자가 180조 원 영업이익을 해낼 거고 SK하이닉스는 147조 원을 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합산이 300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6만 원, 또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공급 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수주를 하고 나중에 증설하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예전 같은 진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예전의 사이클과는 다른 면모의 새 사이클이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차 써놨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년금이 늘어났습니다. 11조 원이 넘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주주환원 정책도 실적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컨콜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사주 약 12조 2,400억 원 소각 이런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7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증권사,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걸 대폭 상향했거든요. 그리고 맥쿼리뿐만 아니라 UBS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이런 부분 100만 원 또 올리고 120만 원 올린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한 10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또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장 초반 장 시작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강보합권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코스피부터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역대 최대 사상 최고 매출도 함께 기록을 했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4에 대한 양산도 밝혔고요. HBM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 특히 프리마켓에서는 SK하이닉스가 91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90만 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어제 영업이익단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률로만 봤을 때 58%를 기록하면서 TSMC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 튀어 올랐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0.12%가량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오늘 16만 8천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1% 넘게 빠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매출은 333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3조 원을 넘겼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안에서 DS 부문의 영업이익만 16.4조 원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안에서 업종들이 일제히 좀 하락으로 전환된 업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 15%에서 16%가량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의 호실적과 함께 튀어올랐었는데요.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6.54%가량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약 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SK그룹주들도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했기 때문이죠. 자사주를 12조 원가량 소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SK 스퀘어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 5% 넘게 급등 신고가 부근을 지나갔는데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7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93%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아직까지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올려잡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 초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2.94%가량 오름폭을 조금 줄였고요. 이 시총 1, 2, 3위가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아는 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기아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지만 이 관세 영향에 영업이익은 조금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됐습니다. 고려아연이 또 5.94%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금 가격이 5,300달러도 돌파했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에 또 추가적인 함대를 파견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금속 가격의 상승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장 초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2%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까지 전반적으로 2%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장 초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반도체 소부장, 로봇까지 전반적인 매수세가 붙었는데요. 다만 이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0.67%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났다라는 점이 꽤 특징적입니다. 1.84%가량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1위로 에코프로 BM이 1위로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고요.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6%가량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안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큰 폭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 붙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도 동반 강세, 클래시스는 무려 10%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좋은데요. 실리콘투 7% 넘게 오름세입니다. 지수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황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장 초반 5,2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 0.85%가량 빠지면서 5,1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5,200선을 내려놨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함께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30분가량 지난 시점에 코스닥도 약보합을 지나갔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1,1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1,180포인트까지 코스닥은 고점을 높였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합쳐서 약 1조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메이저 주체 쪽으로 나오면서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개인은 1조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장 초반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강하게 담아냅니다. 9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들이는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 조원대, 1조 원대의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9,500억가량 팔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의 수급 코스닥 시장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주하게 시장 분석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이런 눈높이가 좀 달라져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에서 SK하이닉스 말씀드리는 건데요. 12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JP모건과 UBS가 100만 원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가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뉴욕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빅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뉴욕 시장이 정규장 마감하고 이후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메타가 가장 좋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 그리고 8%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 실적 발표하고서 AI 수익화를 증명했다. 딱 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기록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올해 AI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됐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투자가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대폭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전략 짜실 때에도 오늘 여기서 나온 이슈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는 사상 첫 연 매출은 감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매출 총 이익률 이런 부분이 일부 개선됐다라는 그런 지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라고 해서 마진율이 괜찮더라고요. 26% 이상 나왔는데 이걸 새로운 수익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AI 성장의 최대 걸림돌을 명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메모리와 패키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신경 쓰이면 앞으로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팹 공장이나 패키징 공정에 관여하겠다라는 시사도 했다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생산 계획 이런 부분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내 양산 계획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중에 3세대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간 최대 100만 대입니다. 이렇게 생산 목표를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택시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감독관 없는 그런 로봇 택시 부분은 오스틴에서 이제 서비스가 출시됐고요. 상반기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스, 휴스턴, 피닉스, 라스베가스 이런 부분으로 확장될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XAI에도 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를 함과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속보로 떴었는데 아침에 모델 X와 모델 S와 X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매체가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니까 그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다.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와 테슬라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6% 시간의 거래에서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 부담, 메모리 가격 급등에 의한 이런 부분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애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둔화됐다. 이런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신뢰감 이런 부분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뉴욕 시장에 반영될 거리이기 때문에 살펴드렸습니다. 네, 워낙 이제 KB증권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는 대표적인 증권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목표 주가를 유지했더라고요. 그거 기반으로. 근데 목표 주가는 공격적으로 잡는다라는 거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잡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아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 발표도 했고 주가의 높낮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이 30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 보통 밴드가 한 2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봤고요. 왜냐하면 로보틱스의 가치, 현대차는 막 질주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아차는
그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9조 원 안팎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미국 고용 둔화나 또 유럽 전기차 경쟁이 좀 심화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돌파구를 잘 찾을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골드만삭스에서 기아를 분석했는데 15만 원 매수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괴리가 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봤더니 워낙 강세 그리고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신차가 과연 잘 팔리겠느냐 이 여부를 좀 걸림돌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를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써놨습니다. 현대모비스는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75만 원으로 잡으면서 역시나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 밴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이 역시나 목표 주가 유지 보고서를 냈고요. 일단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 부품 쪽에서 최선호주의다, 탑픽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예상에 부합했는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 부품 이쪽이겠죠. 그 공급 계획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좀 유지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28년 이미 이런 부분은 재차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연간 3만 대 양산 체제를 보이면서 30년까지 가면은 가동률이 확 튀어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액추에이터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돈 들어갈 리 이런 부분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적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R&D나 설비 투자 부담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KB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바 앞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티에서요. 효성중공업을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목표 주가는 없는 거고 지금 처음으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가 효성중공업을 목표 주가를 300만 원으로 제시했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한 250만 원 단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그 부분 좀 감안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K전력기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보다 LS 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명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 주가 상향 이유를 밝혔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수주 이익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수주를 보면 중공업에서 한 11조 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 3년 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24년 매출의 3배 이상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HD 현대일렉트릭이 3.1배고 LS 일렉트릭이 1.5배인데 여기가 3.6배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쪽에서는 매출단에서 긍정적이다. 수주단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워낙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송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 말고 대형, 전통, 유틸리티사 이런 부분이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틸리티 기업인 AEP 이런 부분과도 전력망 구축 패키지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지는 날로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가 24년도에서 27년도 내년까지죠. 연평균 성장률 64%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경쟁사는 30%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64%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압도적이라는 그런 제시를 했고요. 올해 1분기부터 고객사의 그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전력기기는 갑 중에 또 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세가 많이 터지더라도 이게 제품 가격에 전가가 가능하니까 상대 고객사에게 이걸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고 중공업 부분, 이 수주 부분도 긍정적인데 그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건설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밸류는 여전히 한국 기업으로 보나 글로벌 경쟁 기업으로 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 바. 그래서 목표주가 300만 원으로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한 듯하고요. 앞으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향후 3년간 생산 능력을 85%나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거의 3조 4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 증설 내년 7월에 이게 창원 이게 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GIS 공장 증설 이슈 있습니다. 미국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 2년 남았는데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보면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도 중국과 인도, 공장, 이 증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전략 잘하고 있다라는 데에 점수를 줬으니까 시티의 효성중공업 목표주가 300만 원 이유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랙 I, 오늘 시장이 고점 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위성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업었으니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한 9% 뛰는데도 한 15만 원까지 갔는데 추가 한 5만 원 정도 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14% 넘는 급등세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올해 YTD 한 해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기준만 빼더라도 100%가 넘는 세트랙 I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스페이스 IT라는 겁니다. 이게 4분기부터 영상 판매 실적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제 위성 영상 이쪽으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듯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00%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위성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20%가 늘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을 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상상인증권에서는 봤는데 관측할 수 있는 타깃 국가가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이런 부분이 되겠고 유럽 계약 그때 이제 통 크게 했으니까 그런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만 최대 2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성사가 된다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90% 성장한 208억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위성 사업 본격화 이런 이슈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판매 이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인데 실적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내렸더라고요. 기존은 19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역시나 비중 축소하겠다,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73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JP모건에서는 한 30억 원 흑자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시장은 더 올려잡았었거든요. 시장 컨센은 240억 원 정도 흑자였는데 이 영업 손실이 730억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충격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티 부분에서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세점,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일회성 비용 이 부분이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정리한 비용이죠. 명예퇴직 비용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충격적인 건 단기 순손실이 2,500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0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면세점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중국 사업에 좀 활로를 찾고 있나 봐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내리면서 중국 사업이 정말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도 LG생활건강 어두운 터널에 있는데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요인이 이게 될 수 있을지 중국 사업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적단에서 살펴봤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이제 효성중공업이다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같기 때문에 더 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 네, 오늘 뭐 기록은 경신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가면서 FOMC가 앞으로 향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임기를 끝까지 하는 동안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눈치 장사에 펼치면서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왔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런 올해 2026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여전히 수출 쪽을 주도하면서 돈을 벌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이 소문이 뉴스가 됐고 이제 20조 원, 3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들을 나타내면서 이 돈을 갖고 대규모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말 그대로 R&D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먼저 올랐던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판다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곧바로 자동차 쪽으로 갑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장의 큰 흐름, 순환매에 순응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실적이 어디서 좋아질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오버슈팅 구간, 즉 자기가 올해 벌 돈 그 수익보다도 넘어서는 주가로 대우받고 있는 재평가가 너무 오바돼 버린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다가는 상투 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덜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자동차 부품 쪽이나 또 아니면 이 코스닥 3,000포인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보안주들이나 또 말 그대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상장도 많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투자가 덜 되면서 이게 수익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안 좋았죠.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코스닥 3,000P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양자 암호 보안과 보안주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과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바이오주들도 있지만 바이오주들 중에 이미 실적도 못 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버린 바이오 테마에 묶여서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물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기 연구에 대한 실증적으로 검토를 받은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덜 오른 이런 양자 암호 보안주나 보안주, 원화 스테이블 코인주 또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점점 실적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심주는 뭘로 가져가 볼까요?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보안주들이 작년 4분기부터 정부가 이 보안 투자를 미비해서 개인정보 유출시켰을 때 그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히나 CEO까지도 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감 때문에 그 4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해서 향후 5년 동안 조 단위의 보안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4분기 때 시작된 이런 보안 투자는 올해 상반기와 연결될 것이고 작년도 상반기의 조기 대선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았던 즉 투자가 이연됐던 보안주들은 올해 기저효과를 보면서 실적들이 다 좋아 보이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보안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그 보안주 중에서 지금 지난 4분기 때부터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이 모니터 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 국내 웹방어벽 1위 업체이기도 하면서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당히 싸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놓으시면 올해 상당한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니터 랩, 보안 관련주 올해도 중요한 핫 테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반도체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333조 6,059억 원으로 10.9% 늘었고 순이익은 45조 2,068억 원으로 31.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7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3조 8,370억 원, 순이익은 19조 6,417억 회 온으로 집계됐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문턱에서 멈춰섰다. S&P 500 지수는 2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과 신중한 발언이 나오자 상승분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지수는 0.02% 오른 45,015.6경에 마감했고 S&P 500은 0.01% 하락한 6,978.03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0.17% 상승했다. S&P 500은 장중 7,002.28까지 올랐지만 연준 회의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부터 3.75%로 유지했다. 표결은 10대 2로 일부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지만 다수는 관망을 택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고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초반 상승을 이끌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방향성이 금리보다 AI 관련 기업 실적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를 직접 겨냥하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베선트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 보내는 신호는 무역 협정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승인 전까지 25% 관세를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입법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려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医薬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이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달러 약세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설을 부인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단 그리고 반도체 업황 영향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딱 맞춰서 정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짜가 잘 맞았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내 최고로 4분기 20조 정도는 했더라고요. 영업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쪼개기보다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럴까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먼저 하이닉스가 네, 이례적으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양사가 오늘 다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제 저녁에 발표한 거를 봐서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 먼저 보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나면 별로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4분기 실적은 양사 모두 잘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생각 50%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58%여서 예상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전사 실적만 발표됐을 때 최소한 반도체 부분이 15조 원은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16조 원도 넘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역시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주요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가격 효과가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가격 효과가 없었다라면 그지 실적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효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어느 순간 메모리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먼저 발표했던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론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저는 큰 관심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그래요? 실적을 보고 최근 메모리 기업 중에 퍼포먼스 탑은 마이크론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는 달러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아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죠. 아마도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58%가 나왔는데 마이크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제 생각에는 30% 초반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의 효과로 거의 영업이익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의 환율 1,100원 정도로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정확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네, 볼륨도 네, 크고 네.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두 회사 가격을 올린 건데 가격 올린 방식이 감산을 통해서 올렸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제가 가동률 분석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P와 Q가 보통 우리 실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가격과 네, 물량인데 국내 반도체 제조업은 Q를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P를 올리는 전략을 쓴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은 Q도 늘리고 P는 어부지리로 같이 효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요. 똑같이 또 동일한 수혜를 얻은 게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감산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본인도 예상 밖의 흑자 전환돼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Q를 줄이면서 실적을 얻은 한국 기업들 대비 Q도 늘리고 P의 효과를 똑같이 누린 중국과 마이크론이 실질적인 위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TSMC를 7년 만에 영업이익률을 앞섰다. 58%로 한 4에서 5%포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환율 부분에 덕을 좀 많이 봤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서 Q, 그러니까 이제 물량 그런 부분을 감소는 우리는 했지만 다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오르면서 가격도 따라 오르는 흐름 때문에 더 그러니까 많이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뭔가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입니까? 실적인 실력으로서 예. 벌어들인 거죠. 그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1등 한다고 해서 뭐 국내 기업이 20조 벌고 19조 벌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 전 일주일 전에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60% 이상 나오지 않는 한 마이크론이 높은 거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 거다. 환율 효과 감안하면. 네. 근데 60 안 넘었죠. 네. 그래서 역시 저의 생각에는 마이크론이 지금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때 더 인상적이었다라는 그걸 거. 아마 예. 외국인 투자자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세를 했죠, 주가가. 네, PR이 네, 네. 52까지 올라갔어요. 네. 엔비디아를 지금 위협할 정도로. 네. 그 얘기는 이미 삼성 하이닉스 PR보다 훨씬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국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 투자자는 모르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잘 내놓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쭉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근데 투자 주가는 사실은 네. 딱 실적하고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연초에 급등세를 연출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나스닥도 요즘 사실은 하루 조금 오르면 하루 조정받고 하는 네. 게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그 국내 중심안의 문제라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또 1분기 실적 나올 근처쯤 되면은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주가는 아마 제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머니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SK증권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뭐랄까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SK하이닉스는 147조 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6만 원. 그리고
예, 그 뭐랄까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눈높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100조 원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50조 원이라는 얘기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네. 지난해에 1년 동안 하이닉스 매출이 97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00조가 되려면 매출 200조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아, 2배가 올라. 1분기에는 조금 올라겠지만 점차 소강 상태 가다가 연말쯤 되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게 일단은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가정은 현재 가격 상승세가 1, 2년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 요거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예. 제가 계속 사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경영 전략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삼성전자 했던 것은 1등일 때, 지금도 1등이긴 하죠. 실적으로 전체 보면. 본인들의 마진을 낮추면서 경쟁사를 적자로 몰아서 도태시키는 게 치킨 게임의 원리였었거든요. 네. 지금 거꾸로 했어요. 본인의 마진을 높이면서 경쟁사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뭐 중국도 잘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시장에서 입장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렇고 고객사 확들을 영향도 좀 작아지죠. 이제 그래서 왜 그런 전략을 단기간에 할 수는 있어요. 워낙 적자가 네, 심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산이라는 거는 악성 재고를 털어내는 기간 한 1년 이내 정도는 적절한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악성 재고 다 털어내고도 1년 반 이상을 추가로 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영 전략상에 좀 갸우뚱거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적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치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적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박애주의 같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그러니까 단기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단기 영업이익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포기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거는 2, 3년 뒤에 부메랑으로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시장 점유율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난 2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진심 어리게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해주신다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으로 삼성전자 그 앞서서는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딱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HBM4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절대 단기간에 추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HBM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그제도 계속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각 마이크론 펌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실제로 고객이 사는 물량이 한 1.5배쯤 나올 거다. 그 얘기는 다 사실은 본인들이 잘할 거라는 좀 희망 섞인 메시지가 많다고 보고 네. 시장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엔 점유율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다들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 스스로의 테스트와 초기 물량에서 수율도 잘 나오고 아마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HBM4 시장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HBM3E가 메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빠르면 하반기 정도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칩셋에 이제 탑재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 전체로 봤을 때 물량이 HBM4가 HBM 전체 물량의 절반이 채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HBM3E가 사실은 캐시플로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하셨던 거 HBM4로 가면 경쟁 구조가 그러니까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 베이직 따위 이런 부분도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용하면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직 다이를 직접 만들죠. 자체 파운더리에서. 하이닉스는 그걸 TSMC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네.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D램 자체가 틀립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기존 5세대에서 들어갔던 1B 제품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1B가 워낙 망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1C로 건너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수율을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게 ABC 이렇게 되는 거죠? ABC라는 게 ABC. 점점 기술이 다음 네, 세대로 네, 진행하는 네, 거라 한 네. 세대 앞선 걸 먼저 사용하기 네. 시작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기대가 커진 건 맞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잖아요. 큰 사업인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약간의 퍼포먼스 우세보다는 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율. 그래서 수율을 누가 먼저 램프업할 때 빨리 잡느냐가 일단 관건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변화를 많이 준 쪽보다 변화를 적게 준 쪽이 초기 수율이 높을 가능성은 높죠. 상식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그래서 예, 예. 공정도 똑같은 칩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설계가 변동이 있었을 뿐이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쵸, 예. 12단까지는 적층 방식도 똑같아요. 머프 방식 그대로 쓸 거고 MR 모프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네요. 초기 수율이 사실은 5세대에서 크게 다운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네. 분명히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수율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이 있다. 그래서 수율을 잡는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네. 동일 수율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제품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건, D램이 좀 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결국엔 수율 싸움인데 동일 수율이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구도. 그런데 퍼포먼스가 좀 낮지만 수율이 차이가 난다면 역시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관건이네요. 그 수율 차이라는 게 이제 고객 네. 입장에서 네. 몇 퍼센트 차이를 의미 있는 차이를 받아들일까는 사실 고객마다 틀릴 수 있어요. 네. 엔비디아와 구글과 AMD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제3자적 입장으로 보면은 5% 이내 수율 차이면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 5% 벗어난 수율이면 고객은 퍼포먼스나 가격보다 수율을 우선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K 하이닉스가 컨콜에서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HBM4 추월 못할 거고 경쟁사가 HBM3E를 목표로 해서 수율을 HBM4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80%가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HBM3 이름이 이미 2년 전에 80%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거의 90%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수율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어쨌든 역전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 문제는 마이크론한테 3위 자리까지 밀려났던 것에서 2위로 올라가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위라는 게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의 2위일 거냐, 압도적인 격차를 둔 2위일 거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역시 HBM에서 시장 지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앞으로 확실히 보여줄게 이런 부분으로 경쟁하고 보여주긴 있는데 보여줄 겁니다. 예, 네. 보여줘야 되고요. 왜냐면 D램을 더 좋은 걸 썼다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도 안 나오면 주가 폭락은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만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네요. 가봐야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제 오히려 궁금증은 HBM4 16단입니다. 이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게임인데 네. 누가 수율이 잘 나올지 퍼포먼스 잘 나올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16단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이브리드 번딩을 도입할 건데 예. 아직까지 양산 도입한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게 16단. 네. 근데 16단은 출시되는 게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안에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술력에 있어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빨리 이제 막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단보다는 16단을 누가 고객들로부터 먼저 콜테스트를 받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중으로 쭉 쌌기 때문에 12단보다 16단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도 훨씬 20층보다는 30층 만드는 게 훨씬 예, 힘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높이가 높아지니까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3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레버리지 3,000. ETF가 엄청나게 막 지금 급등하는 흐름도 우리가 며칠 사이에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기대감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겠죠. 2차 전지가 네, 포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코스닥 혁신 전략을 반드시 또 강구하라고 또 엄명을 내렸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 분위기로는 현재 코스피 대비 좀 덜 올랐다라는 심리가 때문에 네네. 좀 더 오를 여진 분명히 있고요. 뭐 코스닥 3천이라는 건 일단 잊어버리시고 네, 2천도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데 3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도 아직 뭐 5천이 넘어섰지만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얘기할 때 안정화돼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3천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안정나게 간 건 아니에요.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5천이 될 때는 5천 밑으로 거의 안 내려가는 시기가 5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4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5천이 안정화되는 건데 네. 지금 4천, 5천은 그냥 실컷 보며 올라간 상황이라 쑥 올라가서. 그렇죠. 이거는 그게 지금 우리의 베이스가 된 건 아직 아니라서
그런 변동성이 향후에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께서는 이게 3천에서 5천 너무 급하게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모래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라고 좀 맞습니다.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리스크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반도체 단에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어서 관세 영향에서 일단은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예,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할 때 관세나 무슨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보다는 반도체의 향후에 이제 수요와 연관된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 부분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5%가 중국이니까요. 아, 그쪽에서 수요를 얻을 수 있는 한국 먹거리. 수출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하는 게 한 60%,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로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지어놓은 삼성 하이닉스 팹의 그 생산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물량은 오로지 중국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만든 거 미국으로 못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량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 공장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적인 그런 뭐랄까 리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3년 동안 그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것 같고 네, 네,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11월 달 중간선거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아마도 1개월 이내에 나올 지금 대법원 판단, 관세 부과가 된 거 합법적이냐 이 네.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오늘 뭐 실적 발표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 단 HBM 시장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한번 잘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잘 또 모르고 지적과, 당하는 것보다 알고 예.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또 중요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육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333조육 1,059억 원으로 10.9% 늘었고 순이익은 45조 2,068억 원으로 31.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7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3조 8,370억 원, 순이익은 19조 6,417억 회 온으로 집계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케너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롱제비티입니다. 요즘 시장이 묻는 질문이 달라졌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멀쩡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이 질문에 실리콘밸리, 글로벌 자본, 그리고 뷰티 헬스 기업들이 동시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제비티는 말 그대로 장수를 뜻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수명이 아닙니다. 질병 없이 활력 있는 상태로 얼마나 살아가는지 바로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평균 기대 수명은 83.7년인데 건강 수명은 65.5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18년 가까운 시간은 아프거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뷰티가 있습니다. 올해 뷰티 시장의 키워드는 더 이상 저속 노화가 아닙니다. 피부 변화를 가리는 접근이 아니라 회복력, 세포 환경, 생체 나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에서 이제 두피, 바디, 웨어러블까지 관리 범위가 확장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건데요.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준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CES 2016에서 전자피부 플랫폼 스킨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 노화 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가 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구조인데요.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는 헬스케어와 웰니스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시작은 해석했습니다. 이 전략은 주가도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화장품 섹터 대비 부진했습니다. 핵심 브랜드인 코스RX 매출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계 IB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CLSA는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21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RX는 가격 정책 조정과 유럽 재고 이슈로 숨고르기를 했을 뿐 신제품 출시 주기가 정상화됐고 또 유통 파트너십도 복원됐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틱톡의 해시태그, 검색 트렌드는 같은 선행지수는 이미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방향입니다. 이젠 중국이 아니라 북미와 유럽, 일본, 인도, 중동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중국 해외 매출은 연 15%에서 20% 성장, 영업이익률도 12%에서 13%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롱제비티 트렌드 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겹치는 구조인데요. 반면 LG생활건강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줄었고요. 4분기에는 적자 전환까지 겪었습니다. 화장품 부문 역시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다만 이 부진은 수요 붕괴보다는 구조조정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면세 물량을 조정했고요. 또 국내외 유통 채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LG생활건강 역시 롱제비티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CES 2016에서 마찬가지로 AI 피부 진단과 웨어러블 기술을 결합한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 화장품과 또 디바이스 결합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과 트렌드가 동시에 살아나는 국면이라면 LG생활건강은 구조조정 이후에 반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제비티는 산업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누가 이 흐름을 먼저 실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생존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지가 지금 시장의 그 차이는 주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저 앵커님이 맨날 저렇게 트렌드 있는 그 이슈로 리포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로 두촌코를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더더욱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데 요즘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그 아들 딸들을 아직 가져보지 않았지만 막 그걸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한 2명 있다, 아들이나 딸이. 근데 첫째만 되게 막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맨날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모임 나가면은 마치 내가 아들 딸이 딱 한 명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모임에 작은 애 데리고 나갔더니 야, 너네 자녀가 둘이었어? 그렇게 놀라는 약간 코스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코스닥을 이거 내놓고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고 항상 속만 썩이고 뭔가 자꾸 문제가 터져서 나쁜 쪽으로 뉴스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양대 지수가 있어 이러기보다는 야, 우리나라 코스피만 있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막 너네는 코스피만 있니? 나스닥 같은 건 없어?
알고 봤더니 코스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너 있네. 왜 안 알려줬어? 했더니 아, 그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되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엔 갑자기 이제 그 둘째 자녀가 옛날보다 되게 말을 잘 듣고 잘 나가서 형을 보필하고 막 모임 나가서 막 엄마 아빠가 이제 자랑하고 싶고, 야, 원래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진짜 잠재력이 좋은 애였거든. 내가 이제 공개한다 막 이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하루뿐만 그런 게 아니라 좋아요 요즘에. 그렇죠? 코스닥이 아주 탄탄합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그 매력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7종목 꼽은 거였잖아요,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도 이제 매력적인 뭐 매그니피센트 7, 뭐 매그니피센트 9 이 만들어도 충분히 지금 개수가 지금 될 정도로 탄탄합니다. 지금 오늘 또 알테오젠이 최근에 떨어져서 3위가 됐거든요. 아니 이게 그 약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의 저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스닥이 이제 하도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정령이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2위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먼저 코스피에 간다고 그랬는데 뭐 알테오젠이 후발주자로 간다고? 야, 우리가 먼저 가야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었어 하면서 1, 2위로 딱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1, 2, 3위가 딱 붙어 있는데 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한 줄 알았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3위로 갔더라고요. 갑자기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에코프로 BM이 왜 그 1위에 있지? 그 알테오젠 언제 갔어? 근데 알테오젠이 3위로 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테오젠이 자 가기 전에 발목을 잡고 싶은 코스닥의 정령이 막 이렇게 약간 저주를 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하여 바이오주가 조금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지는 사이에 로봇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다시 1, 2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이제 1100 선을 굳건히 지키면서 좀 이 부분을 상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뭐 아직 5100 이상이니까요. 자, 지금 그 설날 연휴 전에 5000 갈 수 있을까 말까 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5000이 뭡니까? 지금 이게 5200을 가겠어요, 지금. 설날 연휴 전에. 아직도 2주나 남아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이거 5500 찍힐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코스피의 주인공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는 또 90만 원을 지금 그 시가 전에 찍었었거든요. 시외 시간에 장전 시외까지 찍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아니 이게 잔치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된다. 제가 분명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아니 마음이 아프죠. 그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픈 손가락을 내가 도와준다고 거기 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쵸? 지금 종목을 말할 뻔했네. 종목을 말해도 되지만 그 철강이나 화학주 그쵸?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거를 이제 내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해서 나 혼자 가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쵸?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뭐 SK 하이닉스를 못 잡았으면 SK 하이닉스의 최고 벤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되게 잘 나갈 때 엔비디아 뭐 요즘에도 뭐 아직도 굳건합니다만 사실 중심이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넘어갔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스토리지 3사인 지금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전처럼 테슬라, 엔비디아, 뭐 지금 메타 이런 게 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최고로 강할 때 엔비디아 그다음에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HBM 본더, TC 본더를 그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거기 기판을 제공하는 이수페타시스 이게 핵심 라인이었잖아요. SK하이닉스 학고 시절에 학고라고 하긴 그런데 그때도 잘 나갔지만 지금 워낙에 80만 원, 90만 원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핵심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K하이닉스가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손이 자동으로 나가는 게 한미반도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 SK하이닉스를 했는데 갑자기 뭐 케미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결국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자,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 이제 HBM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보세요. HBM 단어가 몇 개인가 지금 이게. 그쵸? 딱 보면 알잖아요. HBM이 지금 SK하이닉스가 90만 원 찍은 게 HBM 때문인데 이 지금 한미반도체 기업 계획에 HBM 단어가 한 6개,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HBM에 밀접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구나. 당연히 그러면 HBM으로 저만큼 성벽을 쌓았는데 HBM 장비 제공하는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성벽을 쌓겠죠. 그 아들 두 분인가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아들 두 분이 20대인가? 근데 20대 중에 지금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죠, 이거.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한미반도체 그 주식 증여했는데 20대인데 갑부예요, 갑부. 그렇죠? 자, 어쨌든 HBM TC 본더는 웨이퍼 열 압착 본딩으로 2.5D, 3D 반도체 구성을 가능케 하고 6사이드 인스펙션이 HBM 칩 비전 검사로 불량률 최소화, 수율 향상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HBM 장비네요. 저기가 주력 장비가 다 저기고 지금 얘네들이 저거예요.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 HBM을 제공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세메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갖고 이런 TC 본더를 사용하고 있어서 나머지 그 두 회사 있죠.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전용 맞춤형 장비를 틀려요. SK하이닉스용이 따로 있고 마이크론이 따로 있어요. 다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HBM 3강 중에 2강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그럼 어디 갔습니까? 마이크론의 핵심 벤더라니까요. 지금 마이크론이 미친 듯이 가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첨단 웨이퍼 제조 공장 기공식에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부릅니까? 이 기공식에 아무나 불러요? 기공식을 어떻게 아무나 불러요? 기공식에 불러가지고 테이프도 자르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초대를 뭐하러 해줘요? 이 핵심 벤더이자 기업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라고 초청장을 보냈겠죠. 싱가포르 우드랜드 지역에다가 기존 낸드 제조 단지가 있는데 그 내부에다가 또 지금 증설을 하나 봐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1월 달에 이미 착공한 HBM 첨단 패키지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장은 2028년 하반기에 가동할 것이고 마이크론의 낸드 센터 오브 엑설런스의 핵심 세션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우리 느낄 수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3강이라고 불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메모리 반도체 두 개 주요 아이템이 뭐예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게 HBM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도 보니까 D램 위로 쌓은 HBM에다가 낸드 플래시를 또 지금 저희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은 3강 중에 3약 아니면 1강 1중 1약 중에 1중 1약 뭐 요 정도에 속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업을 영위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씬이 잘 되고 있구나. 마이크론 보고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보면은 10년 동안 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70만 평방미터 규모의 클린룸 확보할 예정이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가 왜 초대받았어요? 마이크론으로부터 최우수 협력사로 인정받아서 탑 서플라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회사예요. SK하이닉스의 핵심 벤더이자 마이크론도 핵심 벤더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HBM 캐파 전량 주문 확보 나오네요. 삼성전자도. 자, 모두 기도 드립시자. 가보지야. 저 아이인데 저 아이가 저렇게 심오한 표정으로 기도를 하면은 정말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자, 상 치는 줄 알았는데 상은 못 쳤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합니다. 한미야 아빠는 너 응원한다. 자, 요즘에 다 이제 저렇게 이름을 따서 그렇죠.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민이 뭐니 이름 따가지고 고영인이 막 이래가지고 부르는 거 애정이 있잖아요. 돈 버는 법 알려드림. 여러분들이 지금 안 팔면 돼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다 안 팔면 안 떨어집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지금 코스닥은 제가 다른 걸 준비했고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자, 클래시스 오랜만에 갑니다. 지금 클래시스 오랜만에 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성규 씨를 떠올릴까요? 뭐를 떠올릴까요? 클래시스 여러분들 9% 오르는데요. 장성규 씨가 워낙 했죠 정말. 유튜브 그걸로 조회수 많이 나와가지고 장성규 씨가 클래시스 슈링크 해가지고 그때 살이 몇 분 만에 쏙 빠진 모습 때문에 슈링크가 되게 부각이 됐어요 그때 사실. 그래서 장성규 씨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죠. 2017년에 코스닥 상장되었고 이루다를 또 흡수합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더 보완을 시켰고 이루다 합병해서 포트폴리오 확대됐죠. 연결 기준 매출액 44.3% 증가, 영업이익 37.8% 증가, 당기순이익 29.1% 증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슈 가볼게요. 클래시스 최근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오를 것 같은데요.
자, 그 지난해 대표 제품인 볼륨어를 미국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 그 모델의 그 문제 때문에 좀 뭐 그런 게 있었긴 했네요.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최초로 유럽 연합 의료기기 규정 허가를 받았고 울트라포모 MPT. 저 울트라포모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슈링크라고 팔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장성규 씨 얘기한 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울트라포모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어랑 울트라포모 합쳐서 우리가 이 볼포머라고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클래시스 때문에. 우리가 저기 뭐 그 저 외국 거 원래 있었잖아요. 써마지나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름이 불려요. 그 두 개를 같이 하려고. 보톡스 필러도 그러잖아. 우리가 보필러 맞는다. 보톡스랑 필러랑 다른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맞거든요. 시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필러로 빵빵하게 넣는 거고 보톡스는 펴주는 거라 틀려요. 그걸 두 개로 하면은 더욱 효과가 짱짱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도 이제 합쳐가지고 볼포머 마케팅을 강화해가지고 3분기 220%의 매출 성장률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라질 최대 EBD 유통사의 매드 시스템즈를 또 인수해서 남미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됐고 이 브라질이 최고 매출 지역입니다. 클래시스는. 그래서 남미가 잘 되면 얘는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을 브라질, 남미에서 저쪽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를 봤고요. 자, 반려주식 드디어 기상했구나. 여기다 써놓은 건데, 자, 요즘에 이제 그래서 반려주식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한국민 한주식 갖기 운동, 무슨 뭐 코리아 주식 이런 거 좀 고리타분하고 우리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강아지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요즘엔 뭐 도마뱀도 키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동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한 주씩 저렇게 반려주식으로 갖는 운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박스피에 있는 주식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공간을 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무슨 주식을 하면은 뭔 패가망신하니 주식을 가르쳐주면은 뭐 원서에 가르쳐주느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주식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나는 예적금 하겠느니. 자, 이제 우리도 전 국민이 반려주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추천을 해줘야 된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담은 요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약수익권 진입 봄, 여름쯤 팔 생각. 작고 기업. 예쁜 그 그림 해놨는데 호랑인가요? 뭔가요? 어쨌든 봄, 여름쯤 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도 한 뭐 2, 3개월? 여름이면은 뭐 6월, 7월 때 한 5개월 정도 더 갖고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와 날라가네. 그냥 눈독 들이고 있다. 그냥 ETF로 갔는데 아쉽다. 자, 이분은 주식을 사려다가 ETF로 가신. 뭐 요즘에 ETF 선택해서 괜찮으신 분도 많죠. 수익도. 자, 오랜 주주인 나 데리고 가줘라. 반려주식 드디어 기상했구나. 가보자고. 자,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반려주식 운동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촌철살인의 이 마켓맵을 코멘트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들지 않았고 여기 좋은 GIF 파일을 올려놓으셔가지고 자, 이게 아까 동물 얘기했는데 고양이가 꾹꾹이라고 하죠. 주인을 깨우는데 아침에 꾹꾹 막 엄청 세게 누르고 있어요. 이게 동영상이 아니어서 그런데 엄청 세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아이, 클래시스 상 치는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못 갔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죽은 주식을 다시 심폐소생술 하면 올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려주식을 깨우는 반려동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초가에 비해 떨어져서 코스피도 그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전환했잖아요. 좀 아쉬우신 분들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행위예술을 하면 올라갑니다. 요즘에 잘 돼요. 여러분들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대로 행위예술 하면 갑자기 상 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주식에게 희망의 어떤 숨을 불어넣도록 합시다. 제가 할 테니까 다들 따라 하십시오. 주식 정신 차려!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5,2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5,2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한 코스피였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써냈었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200선을 내려놓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1% 넘는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1%가량 빠지면서 5,14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5,2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강세와 함께 올라선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내려놨고요.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빠르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7%가량 오르면서 1,1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반등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됩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 시장을 빠르게 팔고 있고요. 기관도 6,400억가량 순매도, 개인만의 순매수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1조 7천억가량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1조 2천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거의 매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조 넘는 순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00억가량 이 매수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3천억가량 팔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의 수급은 코스닥 시장에 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2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20원대로 어제 내려온 이후 오늘도 여전히 1,4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중요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현대차가 오늘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지만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아와의 합산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2시께 지난해 4분기 경영 실적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과 2026년 목표 실적, 주주 환원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8조 2,807억 원, 영업이익 2조 6,772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관세 영향으로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 1,40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는데요. 만약 현대차 실적이 증권가 추정치를 충족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매출액 3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현대차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이러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며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오늘 장중에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2.34%가량 오르면서 5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주가는 어제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74%가량 상승, 15만 2,4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 글로비스 주가도 2.49%가량 오르면서 24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29일 장 초반 급등하며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감에 2차 전지주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상승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4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로 매출과 EPS 모두 월가 평균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신차인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또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3 생산 라인을 올해 양산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도 양산을 예상해 설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는 최근 피지컬 AI 기대감 속에 이번 주에만 36%, 올해 들어서는 62%가량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3조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오늘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24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는데요. 장중에 알테오젠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2.25%가량 상승 17만 2,6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HN 주가가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43,700원 선 지나갑니다. 장 초반 28%가량 상한가 부근까지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9.2% 늘어난 20조 7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총 매출은 333조 6,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고요. 순이익은 45조 2,068억 원으로 31.2%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8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2조 8,267억 원, 영업이익은 19조 1,69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을 올리며 역대 최고 매출을 새로이 써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해 TSMC를 넘어섰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향후 전망까지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HBM4가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도 적기에 이를 공급할 것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실적 속에 맥쿼리 증권은 오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12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프리마켓에서 91만 원까지 9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78%가량 오르면서 그래도 장중에 약보합으로 전환된 주가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8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까지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6만 8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내려놨고요. 16만 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9%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78만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급등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곤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빅 이벤트가 상당한 날입니다. 이럴수록 이분을 찾고 싶은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시총 1, 2, 3위가 다 네, 네. 그러니까요. 실적을 발표하는 네. 빅데이죠. 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또 와주셔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되게 이례적으로 뭐 삼성전자 김 빼려고 어제 발표를 딱 했나 오후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막 뿜뿜 내비치고 있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오늘 같이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제 기습적으로 아무튼 기습적으로 네네. 예고에 없이 좀 먼저 하루 깜짝 놀랐어요.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전통의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는 삼성의 자리였는데 뭐 SK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어떤 때는 매출, 어떤 때는 영업이익 등등등 네. 해서 가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미묘한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네. 이제는 매출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해서 확실하게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뭐랄까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표한다 그럴까요? 예. 대관식을 좀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뭐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감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속보가 그러니까 하루 당겨서 속보가 나오는 순간 예정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네네. 공표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요. 막상 그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만했다. 미리 발표해서 네. 소위 말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매출 관련해서도 32조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19조를 넘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58%를 넘으면서 사실상 이제 TSMC를 넘으면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치만 보면은 흠잡을 데 없고요. 그야말로 이제 뭐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좀 숨겨져 있었는데도 이제 더 이제 주목받는 것은 야, 뭐 이번에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이제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던 소식이 바로 나왔던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배당도 2배로 늘리는 것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조치인데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예상 외의 조치였거든요.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중대한 어떤 호재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그 일전에 ADR 관련한 상장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뭐 공식 확인된 건 아닌데 검토 정도, 태핑 정도는 한 걸로 우리 시장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비관론 아니면 좀 찬성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조금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법률 통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우회적으로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이 하나 있었고요.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저평가, 지금보다 더 훨씬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오직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마이크론을 봐라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돼서 ADR이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ADR이 올라간 것만큼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다음날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네네. 이 격차만큼 또 올라가는 앵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주주 환원 대책이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비관론과 긍정론 둘 다 사실은 자사주 관련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론이라 하더라도, 그래, SK 하이닉스 너의 진심이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고 치자.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의미 있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ADR은 이제 미국에 이제 예탁으로 담보를 맡기고 나머지 증서를 발행해서 그게 상장되는 거거든요. 담보 물량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가 올리기라면 추가적으로 담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진심을 믿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비관론이나 긍정론 전부 다 자사주를 주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이 없었던 깜짝 자사주 전량 소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2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양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면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장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주주들에게는 뭐 환호할 일입니다만, 이제 SK가 이번에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쉽게 말하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법으로 투자자에게 환호받고 또 이제 일한 어떤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신뢰를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매출, 영업이익 같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와 시장에서도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회사,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줬던, 제가 볼 때는 오늘 실적 발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이 실적 발표는 SK 하이닉스의 화려한 대관식,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쇼다 이렇게 좀 보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론가님이신 게 ADR 상장 관련해서 자사주 이렇게 엮어서 이 얘기는 오늘 안 나왔었는데 마침 또 해주셔서 그 이슈가 이제 소멸된 거죠. 소각하면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살짝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의 한 증권사가 140만 원 전망을 했고요. 어저께는 또 국내 증권사가 150만 원 전망까지 해왔습니다. SK증권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그 일단 가장 먼저 사실 눈에 가는 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죠. 목표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표가라는 것보다는 더 중점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그 목표가를 올린 근거입니다. 네. 그리고 근거 내에서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근거가 숫자가 없는 뭐랄까요 희망사항이나 인상비평 같은 리포트들은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숫자가 나와 있고 근거가 명확하고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그 투자의 길라잡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리포트의 추세가 뭡니까? 영업이익 올해 상단 높은 그렇습니다. 최하 뭐 100조, 130조, 뭐 140조, 200조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을 전부 다 예상하고 있지 내려갈 가능성이나 업황이 꺾이거나 뭐 마켓 쉐어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예상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지금이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사실은 이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지금 어떤 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HBM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업계에서는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 같이 탄탄하고 기술 좋게 잘 만들어준 회사와 결속력이 끈끈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닉스의 결속력이 커지고 공급에 관한 독점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생기는 거죠. 가격 결정력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삼각 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평적 삼각 동맹이 아니라 꼭지점 위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네. 그 밑에 다른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를 밑에 두고 사실상 관리 가능한 삼각 동맹을 원하는데 하이닉스의 힘이 써지면 세질수록 사실은 수평적 측면의 동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갚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반가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공급자를 엔비디아가 원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도 시키고 물량에 관해서도 엔비디아가 좀 더 우위에 확보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어한다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뭐냐면 그런 엔비디아의 속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차세대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3분의 2 이 정도를 하이닉스에 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결속력보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성장세가 여전히 문제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거 있는 상향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이제 결속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이 기술과 안정성에 일단 굴복했다라고 보는 네. 거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결속력이 그러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것 또한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매출처가 하나밖에 없고 단일화된다라는 것은 경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차세대 칩에도 역시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하고 있다. HBM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너네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건 우리가 많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너희들 아니어도 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AI 관련한 빅마켓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라고 하는 매출처의 다각화까지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3 관련해서도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체 칩을 생산할 만한 글로벌 큰 손들에게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삼각동맹은 꽃놀이패였고 나머지 매출처의 다각화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결론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AI 시대에서는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걸림돌이 없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런 흐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 듣기 좋은 그런 답을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HBM4 우리가 또 강자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 배당을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치를 이미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추가로 미시적으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 적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HBM 관련해서 삼성이 그동안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HBM3에서의 삼성의 어떤 부진을 이제 4단위 이상에서 올라갈 때는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네. 관건이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양산 준비 태세를 갖췄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이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건 일단 좋게 보고요. 다만 아까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생산 라인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물량 경쟁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캡하는 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성장성에 관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거의 0이었는데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하고 적지 않은 물량, 조금은 이제 부족한 물량이라도 네. 마이크론과의 경쟁을 통해서 적어도 단단히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양분한다라는 목표 정도만 달성해낸다면 반대로 이제 SK가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글로벌 AI 큰손들과의 거래가 역시 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순조롭게 가면서 엔비디아 라인까지도 과감하게 진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되 어쨌거나 이제 순차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캐펙스 증설에 관한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수십 년간 있었던 어떤 사이클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하던 공식 같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업계에 경험이 많으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네. 곧 꺾인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랬다라든지 뭐 고점이다. 아니면 원래는 또 소부장이 먼저 가는 사이클이에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증설이 예상되면 네. 장비 필요하니까. 장비가 네, 먼저 네, 필요하고 네. 설비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소부장이 먼저 뜨고 뒤에 큰 형들이 이제 준비되면 단 이렇게 네, 나타나는 네, 이런 방식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사이클에 관한 선행 후행 어떤 패턴 그다음에 사이클의 고저에 관한 얘기들이 공식이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때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전망을 했던 선배들이 좀 머쓱해지는 상황인데요. 그 공식이 지금 다 안 맞거든요. AI 시대를 맞이해서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 들어맞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시 반도체 큰 손들이 가면, 큰 형들이 가면 소부장 같은 쪽으로 훈풍이 분다라는 예. 그 정도의 공식이 이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야말로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이제 삼성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오늘 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소부장 섹터들 사실 기다렸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 볼 부분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전 같으면요 삼성 뜨고 하이닉스 뜨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설이 나갔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가 분별 없이 사실은 먼저 가면서 같이 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차별화가. 왜냐하면 요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코스닥이 뜨면서 소부장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설에 관한 확실한 모멘텀을 잡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아직은 기대감인데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뜨면서 ETF가 먼저 떴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관 자금이죠. 그 ETF가 뜨면서 ETF에 따라서 패시브로 올라간 그런 섹터 안에서 같이 올라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성이 증설을 일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부장을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선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설비 쪽인지 소재 쪽인지 검사하려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검사 키트용인지 네. 아니면 하이닉스 향인지 삼성 향인지 이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증설 관련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될 때다. 그냥 다 섹터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먼저 올라가거나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옥석이라고 할 때 석은 아닙니다. 네. 다 옥인데 금옥이냐 뭐 청옥이냐를 조금 더 누가 더 분별 좋은 그렇죠. 네. 조금 분별해 보실 단계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이제 코스닥 3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제 캐펙스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의 우군들을 가려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실력 발휘가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요. 22일 최고점 찍고 관세 이슈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금 그리고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됐고요. 이제 현대차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는? 네. 일단은 매출 관련해서는 뭐 기아가 살짝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만 양사 합쳐서 어쨌거나 뭐
뭐 기록적인 어떤 전고점을 뚫든지 최대치를 구하든지 해서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올해 사실은 가장 현대를 정말 지근지근하게 골치 아프게 했던 게 미국발 관세 여파였던 거예요. 그 매출을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관세는 쉽게 말하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부담한 관세가 쉽게 말하면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면서 결정적으로 보면은 마켓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도 마켓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소비자가를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영업 손실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양분되는 양상을 보일 텐데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매출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시장 경쟁력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영업이익 부분은 어쨌거나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나아졌지 나빠질 리가 없어요. 즉 겨울을 통과하고 위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면서 궁금하신 부분을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업종과 그런 대표적인 종목 흐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변덕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를 시장은 소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5,200선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또 장중에는 5,100선이 깨지는 등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실적이 이끄는 장이다.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코멘트하며 코스피 지수의 상단 목표치를 5,7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 주는 구름이 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부터 개장 직후까지는 강세를 보였으나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올해 HBM4 수요 기대감 속에서 TC 본도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며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원전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GE-보노바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훈기가 오늘 국내 증시 원전주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선주가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조선 기업들이 저가 수주 공세가 이어지면서 조선주가 일제히 고개를 숙인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은 자동차주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아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늘 자동차 대표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스페이스X 관련주 그리고 SFC 관련주에도 오늘 햇볕이 들고 있는데요. 우선 스페이스X 관련주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가 오늘 6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 SFC 관련주는 간밤 블룸에너지가 8.6%대 강세를 보였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한국 기업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이어진 그 이유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어제 오후에 실적이 깜짝으로 나왔죠.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TSMC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발표를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후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 결정을 3월로 연기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시장의 초점은 이러한 발언에 더 초점을 맞춰가며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SK스퀘어가 지주사인 점이 부각되며 강한 햇살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코스닥 시총 1위를 재탈환하면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S&T 에너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흥국 F&B는 두총쿠 열풍 속에서 원재료 공급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늘 꽉 찬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월 2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